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도서관 설계하다 파트 4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사서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 8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챕터는 3개로 나눠놨습니다. 지식 서비스의 본질과 구성, 그다음 도서관 서비스 A, B, C. 아마 이 파트는 한 3개 정도 나눠서 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이 서비스 디자인으로서의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다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오늘 첫 출발은 그 사서에 대한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식 서비스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식 경영을 얘기했을 때 지식 경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도서관이 지식 경영의 하나의 웨어하우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고, 지식 경영을 온전히 경영의 측면에서 쳐다보는 방법론으로 이해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본질적으로는 그 방법론 쪽에 대한 얘기가 적절할 것 같고, 그 속에서는 웨어하우스와 지식 경영을 묶어내는 것은 아마 지식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은 웨어하우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지식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도서관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미 그 쓰임새가 다 되고 검증되어진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역사를 담아낸 것에 대한 얘기와 미래에 대한 어떤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작업으로서 만들어진 지식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경영에서 말하는 지식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굉장히 거칠고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 조직에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식. 그래도 이 지식은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조직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식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지식 서비스도 그렇게 좀 다른 두 결로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식을 서비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와, 하나는 지식 기반 서비스로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지식 서비스라고 말하지만 지식 서비스라는 게 뭔데? 를 뒤져보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통했던 서비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자기의 경험이 축적되어진 방법론, 행위, 절차들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 서비스는 1차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인 것이고, 그 고객을 쳐다봤을 때 그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 그들의 행태에 대한 얘기라든가 관심에 대한 얘기라든가 욕구에 대한 얘기라든가 어떤 방법,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수합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가는 것을 지식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겸해서 지식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사서의 시각에서 한번 쳐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세상을 우리가 플랫폼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시스템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열려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열린 공간 속에 들고 나면서 서로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는 서비스가 오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가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 그 본질 자체가 오갈 수도 있다. 어떤 서비스는 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은 거기서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플랫폼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설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중심, 즉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어느 기관이 조직이 제품을 생산해서 내거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식을 취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그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자기들의 가치를
공유해서 만들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지식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식 서비스의 출발, 지식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에서 보면은 지식을 서비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식을 서비스한다는 것이 뭘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 그 우리나라 대덕 연구단지에 보면 많은 연구소들이 생겨나고, 그 연구소에는 필연적으로 도서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이죠. 뭐 기술정보실이라고 하든 연구정보실이라고 하든 그런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그 도서관들이 했던 일들은 지식자원들을, 기록 지식자원들을 수집해서 그 서비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 채널이 뭐라 그럴까요?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면서 기술정보시 조금 위상을 제대로 못 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이 디지털 자원화되어지면서 굳이 도서관이라는 풀에다가 모아놓고 서비스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그 거친 경로를 차단하기보다 배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정보실에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역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우리 연구소가 생산하고 만들어낸 지식 노하우를 외부에 파는 판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것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수 선생님들이 가졌던 그 일상적인 어떤 루틴에서 크게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도서관 중심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얘기고, 아마 기술정보실 중심의 서비스이기보다는 기술정보실에 근무했던 사서들을 재구성해서 그런 서비스로 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일종의 지식 서비스, 지식이 하나의 제품이 되는 서비스겠죠. 굳이 그걸 지식 서비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지식 기반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지식 기반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목적물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 목적물들을 주고받는 과정에 인터페이스도 설계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인터페이스가 굳이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일상적인 보편적인 틀을 놓고 보면 어떻게 그들의 서비스를, 그들의 욕구를 서로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과 공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지식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설계하고 그걸 사업을 한번 시작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지식 프랜차이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주고,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하는 사이트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공간이 되면서 이제 지역이 약간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행위는 지역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프랜차이즈는 어떤 특정 제품을 전국에 분산시켜서 고객을 분할해서 서비스를 확장시켜가는 경우라면, 지식 프랜차이즈는 그걸 뒤집었죠. 그런 공간을 크게 하나 만들고 이 속에 지역에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긁어 모아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중앙에서 제어하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고객들을 묶어댄 것입니다. 아마 지금 21세기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게 과연 수지가 맞을까? 생산성이 나올까? 예전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기보다는 적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최소의 규모를 만들어주는 작업이고, 그 규모가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제품 넘어서서 서비스까지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지식 기반 서비스라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모아서 중앙에서 하나의 신용을 붙잡고 그 신용을 통해서 모여진 그런 많은 업체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전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지식 프랜차이즈라고 말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하고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려면 어디 가야 하지? 이 물건을 팔려면 내가 어디 가서 소비자를 만날까? 를 해결해 주는 것이 플랫폼이죠. 플랫폼에 가면 소비자도 오고 생산자도 와서 소위 말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일장을 얘기하고 장터를 얘기했던 것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가장 잘 모이는 곳에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모이고 파는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 시장이 인터넷상에 만들어진 것이 결국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소위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거나, 아니면 역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행위를 하던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딘가 하고 보면 저는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손쉽게 내가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도서관. 근데 실제 도서관에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작지요. 일단 로컬이고 그 속에 모인 지식자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내가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그 많은 지식자원을 수집하고 모으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그런 자원들이 흔해졌습니다. 흔해졌다 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아까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기술정보실처럼 굳이 도서관을 거쳐야 해라는 얘기들도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이유, 공공도서관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놓고 보면 플랫폼입니다. 그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가면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 곳,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리터러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서도 궁금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면 그걸 알아가는 초기 단계는 도서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으로부터는 지식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많은 메커니즘과 채널들을 확보하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느 한 집단이 지식 경영이 뭐지? 지식 서비스가 뭐지? 했을 때 거기에서 해소해 주는 것은 그만한 밀집성,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정보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수요도 줄어들고 관심 있는 자들이 이제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굳이 도서관에 지급하지 않아도 자기들 커뮤니티를 확장해서 그런 많은 사이트를 통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게 공공도서관의 몫이다. 공공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양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기술이 되었던 어떤 자세가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역사관이 되었던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지식 서비스라는 것이, 물론 바닥에는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배경을 깔고,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따지고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하는 게 좋을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집단들,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묶어서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의 조직화 사업. 결국 우리가 지식 서비스를 얘기하고 지식 서비스의 디자인 얘기로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조직화에 대한 얘기와 인터페이스, 소통의 방법, 소통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그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도서관이 해왔던 방법론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너무 매체에 안일했고 서비스 방법에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걸 보편화시키면서 그냥 안주의 느낌이 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어려운 학술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서비스이고, 지식 기반의 서비스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드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를 조직화한 다음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주는 것. 결국은 서비스의 본질은 뭔가 주고받는 어떤 재화가 있는 것이고 그 재화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든가 또는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그것을 전달하거나 제공해주는 일들이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서비스 과학의 한 부분인 것이고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서로 주고받아서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고 그걸 묶어대는 플랫폼의 얘기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일 수 있겠다. 물리적으로 어떤 지역이든지 로컬 전부 다 한두 개의 공공도서관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네트워크로 잘 엮어내고 전국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화할 수만 있다면 특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어지고 검증되어진 데이터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본 리터러스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으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화되고 하는 지식들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공공도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 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세에 대한 얘기 출발점으로 지식 서비스라는 말을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도서관 서비스의 A, B, C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어떤 플랫폼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끝으로 윤리 강령일 수도 있고 사세의 어떤 전문성, 역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서비스 디자이너로서의 사세에 대한 얘기로 이 대장작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